충격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장독대 밑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상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은 마광숙이 아니라 나영이었습니다.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술도가 마당에 숨어든 나영은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더니 마침내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입니다. 오장수가 죽기 전에 직접 남긴 수첩, 누군가에게 넘기려던 각서, 그리고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녹음기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영의 얼굴이 싹 바뀝니다. 이거 하나면 다 끝이야. 이제 내가 이 집을 흔들 수 있어. 하지만 나영은 몰랐습니다. 그 장면을 위층 창문에서 한결과 한봄이 전부 보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더 큰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마광숙이 상자를 보고 얼어붙은 것도 잠시,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이름 하나 때문에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한동석. 왜 오장수가 남긴 마지막 비밀 속에 한동석 이름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결국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나영이 도둑처럼 상자를 훔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은 줄 알았던 비밀이 다시 살아나고 술도가를 둘러싼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소연은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미국에서 날아온 한마디가 모든 판을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나 혼자 망하게 둘 줄 알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광숙도, 한동석도,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 식구들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싸움,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걸요. 강소연이 사라진 줄 알았던 바로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장독대 뒤에서 누군가가 몰래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다름 아닌 한봄이었습니다. 한봄이는 숙제를 하다 창밖으로 이상한 손전등 불빛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그 사람은 바로 나영이었습니다. 한봄이는 숨을 죽인 채 커튼 틈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영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장독대 뒤 오래된 감나무 밑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얼굴이었습니다. 한봄이는 겁이 나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여자가 이 밤에 남의 집 마당에 숨어 들어와 땅을 파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나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여기 묻어뒀다고 했는데 어딨어? 어디다 숨긴 거야? 그 말에 한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영이 꼭 찾아야 하는 무언가. 한봄이는 곧장 한결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지금 밖에 나영이 왔어. 한결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영은 정말 술도가 마당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바로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밤중에 어른들을 다 깨우면 나영이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한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봄아,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 증거부터 잡아야 돼. 한결은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창가 불을 모두 끄고 줌을 당겨 나영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영의 손끝에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흙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상자였습니다. 나영은 상자를 꺼내는 순간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끝이야. 이제 내가 당한 것 다 돌려줄 거야. 하지만 나영은 몰랐습니다. 2층 창문 너머에서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순간 나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녹음기 하나,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영은 봉투를 먼저 뜯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장수가 직접 쓴 자필 각서였습니다. 한보미는 그 글씨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아빠 서랍에서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도 숨을 삼켰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술도가 명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장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나영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면 마광숙도 끝이야.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영이 켠 낡은 녹음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장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대답하는 여자의 목소리. 놀랍게도 마왕숙이 아니었습니다. 나영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 집안 다 무너져. 한결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영을 놓치면 저 상자도 증거도 다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결은 한봄에게 방에 있으라고 말하고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도가 뒷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긴 외투를 입은 그 사람은 바로 마광숙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잠을 못 이룬 채 마당으로 나왔다가 나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나영은 상자를 품에 안고 얼어붙었습니다. 마광숙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걸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나영은 처음엔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데요. 이제 제 것도 될 수 있죠. 마광숙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상자는 장수 씨가 묻은 거야. 내가 손댈 물건이 아니야. 나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요? 당신만 장수 씨를 아낀 것처럼 말하지 마요. 나도 내 몫이 있었어요. 그 말에 마광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저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나영의 집착 속에 뜻밖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처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거 세상에 공개하면 당신 끝나는 거 아시죠? 마광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영은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숨기는 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한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영 씨, 지금 그거 들고 나가면 절도예요. 나영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결이 뒤이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부터 다 찍었어요.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나영이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 궁지에 몰리는 쪽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영도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나도 다 까요.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여기서 다 확인해요. 마광숙은 말없이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까자. 어차피 언젠가는 알아야 했으니까. 세 사람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 작은 방 안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오천수와 오범수까지 합류했습니다. 상자를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저게 설마 그때 그 상자예요. 마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수 씨가 죽기 전에 묻어둔 상자야. 오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왜 이런 걸 숨겼는지, 왜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상자가 열렸습니다. 가장 위에는 오장수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도장, 계약서, 통장 사본, 녹음기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오범수가 가장 먼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마광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범수는 천천히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소연이 형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술도가 명의를 노리고 사람을 붙였던 것, 나영이 양육권보다 돈을 먼저 챙기려 한 것, 형님이 다 적어놨어요. 오천수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형님이 혼자 다 짊어진 겁니다.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때 한 장의 종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마광숙 앞으로 미끄러진 그 종이에는 굵고 또렷하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숙 씨에게 내가 혹시 먼저 무너지더라도 절대 이 집을 넘기지 마시오. 마광숙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장수가 마지막까지 술도가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었는지 그 한 줄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녹음기에서 재생된 목소리는 오장수와 누군가의 비밀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왜 한동석이 여기에 등장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속 오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석 씨, 내가 혹시 잘못되면 광숙 씨부터 지켜줘요. 마광숙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오천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회장님이 일부러 숨긴 거예요. 형님 부탁 때문에. 마광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동석이 자신 곁에 다가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한동석이 방 안 분위기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마광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먼저 터졌습니다. 동석 씨,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한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광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좋아서 다가온 줄 알았던 사람, 믿고 기대려 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비밀을 안 채 곁에 왔다니. 왜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한동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장수 씨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광숙 씨가 버틸 힘을 잃을까봐. 술도가가 더 흔들릴까봐. 오천수는 답답한 얼굴로 한동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렇다고 이걸 지금까지 숨기셨어야 했습니까? 한동석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장수 씨가 마지막에 붙잡고 부탁했어요. 광숙 씨를 지켜달라고. 그 말에 마광숙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오장수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 밝혀졌네요. 그럼 이 수첩이랑 각서 제가 가져가도 되겠죠? 오범수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꿈깨. 이건 내 협박 도구가 아니야. 나영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왜 나만 항상 밀려야 해요? 나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내 자리 하나 갖고 싶었다고요. 오천수가 분노를 참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약점을 잡고 죽은 형 이름까지 팔아먹으면 안 되지. 나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억울함이라기보다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수첩 마지막 장에서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소연. 강소연 이름 옆에는 계좌번호와 금액, 그리고 미국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범수가 바로 계산을 맞췄습니다. 형님이 강소연 뒤에 누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아래 적힌 한 줄이었습니다. 혼자 움직인 게 아니다. 이제 판이 또 뒤집혔습니다. 강소연은 단순히 욕심 많은 전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한동석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국에서 강소연을 송환했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더 큰 시작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광숙이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 숨길게요. 장수 씨가 남긴 거 다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흔들리기만 하던 마광숙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것을 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는 큰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마광숙은 모두 앞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장수의 수첩과 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오천수와 오범수, 한동석, 한결과 한봄까지 모두 숨죽여 들었습니다. 마광숙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술도가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누가 밖에서 흔들어도 우리가 먼저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오천수가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이번엔 저희가 앞장설게요. 오범수도 차분히 말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명예도, 술도가 권리도 다 지켜낼 겁니다. 한동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광숙 씨, 내가 늦었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겠습니다. 당신 옆에서 같이 맞설게요. 마광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서운함도 남아있었고 마음 한구석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숨기는 거 없이 하셔야 해요. 광숙 이모 상처받는 거 이제 보고 싶지 않아요. 한봄도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가족이면 같이 알아야죠. 그래야 같이 버티죠. 아이들 말에 방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독수리 술도가는 반격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범수는 수첩 속 계좌를 추적했고 오천수는 예전 거래처들을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를 더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흔들릴수록 더 크게 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막걸리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름은 장수였습니다. 오장수 이름을 딴 막걸리였습니다. 술도가를 지키려던 사람의 이름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말렸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으면 또 빼앗겨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나설 거예요. 장수 씨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 말에 오천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이름이 상품으로 나간다면 그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가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미국으로 끌려갔다던 강소연에게서 한 통의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 화면 속 강소연은 초췌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나 혼자 망하게 둘 줄 알아. 당신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마광숙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소연은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장수 씨 죽기 전에 만난 사람. 한동석만 있는 거 아니야.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소연은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미국에도 있어. 장수 씨 비밀 아는 사람.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방 안엔 묵직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한동석은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직 움직이고 있는 건가? 마광숙이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석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장수가 죽기 직전 미국 쪽 유통계약으로 크게 다툰 인물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술도가의 싸움은 가정 문제를 넘어 국제거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오범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이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장수 형님 죽음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마광숙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 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미국까지 갑시다. 누가 장수 씨를 흔들었는지, 누가 술도가를 노렸는지, 이번엔 끝까지 밝혀내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앞장설게요. 한봄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한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우리도 같이 가요. 엄마가 남긴 편지도, 장수 아저씨 수첩도, 이제는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마광숙은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 섭니다. 장독대 뒤 감나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장수 씨,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당신이 숨겨둔 진실, 제가 끝까지 찾아낼게요.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고 감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화면은 마지막으로 미국 공항에 도착한 의문의 중년 남자 한 명을 비춥니다. 그 남자는 낡은 서류 봉투를 쥔 채 중얼거립니다. 오장수, 이제야 시작이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